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막상 생기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바로 금이간 치아, 크랙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금이간 치아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가 아프다고 하면 보통 충치나 잇몸병, 신경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가 시큰하다, 딱딱한 걸 씹다가 갑자기 아팠다, 한쪽으로 씹으면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꼭 충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치아에 금이 간 것, 즉 크랙투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방사선 사진에도 잘 안 보여요. 눈으로 봐도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도 의사도 진단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치아가 쪼개져서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금이 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딱딱한 거 자주 씹는 습관, 오래된 금 일레이나 아말감, 이를 꽉 무는 습관 이갈이, 이 악물기, 외상 넘어졌거나 부딪혔을 때, 교합 불균형 윗니 아랫니 맞물림이 안 맞는 경우, 특히 한국인은 딱딱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뼈 있는 갈비, 마른 오징어, 마카다미아, 누룽지, 심지어는 돌 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습관이 치아에 무리를 주고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결국 금이 생기게 돼요. 3. 금의 종류가 있다. 네, 있습니다. 금이 다 같은 금이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달라요. 첫 번째, 크레이즈 라인. 치아 겉표면에만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예요. 특별한 증상도 없고 치료도 필요 없어요. 중년 이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해요. 두 번째, 크랙. 상아질까지 금이 진행된 상태로 저작 시 불편감을 느껴요. 방치하면 스플릿투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플릿투스. 말 그대로 치아가 쪼개진 상태예요. 이 경우엔 대부분 발치가 필요해요. 네 번째, 루트 프랙처 치근 파절. 치아 뿌리에 금이 간 경우예요. 통증 없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잇몸에 고름주머니처럼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치아는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이가 금 갔으면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나요? 대부분의 금은 엑스레이에 안 나와요. 정말 치아가 쪼개졌을 때나 뿌리까지 금이 갔을 때만 겨우 보입니다. 치과에서 이가 멀쩡하다던데요. 눈에 보이는 충치나 염증은 없는데 금이 간 경우는 정말 증상만 듣고 여러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신경치료했는데 왜 또 아픈가요? 이미 금이 가 있던 치아라면 신경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추가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혹은 금이 뿌리까지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단 과정.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죠. 치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해요. 첫 번째, 환자 이야기를 듣는 것 청취. 씹을 때만 아픈가? 시큰거리는 느낌이 언제 시작됐는가? 특정 음식이나 사건이 있었는가? 두 번째, 바이트 테스트 씹기 테스트. 나무젓가락, 특수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서 씹었다 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요. 환자는 집에선 아픈데 병원에 오면 안 아프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 검사가 필요해요. 세 번째, 염색약 사용. 치아 표면에 염색약을 발라 금이 있는 부분을 색으로 확인해요. 이때는 치아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확대경 루페나 현미경으로 봐야 잘 보여요. 네 번째,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광투과 검사. 강한 빛을 치아 옆에 비춰서 금이 있는 부분의 빛의 차이를 확인해요. 다섯 번째, 현미경 관찰. 고배율로 관찰하면 미세한 금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신경치료 중에는 내부까지 금이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프로빙 탐침 검사. 잇몸과 치아 사이를 측정해서 금이 뿌리까지 갔는지 알아봐요. 특정 부위만 유독 깊으면 그곳에 금이 있는 경우예요. 일곱 번째, 엑스레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지만 가장 제한적인 도구예요. 파절이 명확하거나 뿌리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도움돼요. 여덟 번째, 플랩 서저리 치은을 젖히는 검사. 정말 최후의 진단 수단이에요. 잇몸을 열어 금이 간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금의 위치와 깊이에 따라 달라져요. 경미한 경우 크레이즈 라인.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정기검진만 잘 받으세요. 크랙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레진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 신경에 도달한 경우 신경치료 크라운. 스플릿투스나 뿌리 금이 간 경우 발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 브릿지로 대체. 7. 치료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시큰했던 치아, 조금 불편했던 치아가 치료를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쪼개지면서 결국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치료할 걸. 왜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크라운을 좀 더 빨리 씌웠다면 임플란트까지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8. 환자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 금이 간 치아는 예후 예측이 어렵습니다. 씌워놔도 다시 아파질 수 있어요. 신경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치료했는데 또 아파요? 라는 질문에 저희도 늘 답답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예민한 문제예요. 9.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간 치아는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치아도 속으로는 금이 쭉쭉 퍼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가 시크네요. 무조건 충치가 아님. 금이 간 치아는 조기 진단이 핵심. 치료는 빠를수록 결과가 좋음. 치료 후에도 경과 관찰은 꼭 필요. 우리 치아는 평생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럼 모두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거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